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주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주도주 방향을 알려주는 바이오 내비게이션 공개라고 했는데요. 이 주도주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투자 어떤 툴입니다. 주도주의 어떤 우선순위, 주도주의 흐름, 그리고 변화 과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도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아래 보시면 새로운 바이오 용어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9월 초에 말씀드렸죠. 1급 후속주라고 강조를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또 한올 바이오 파마의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1차 주도주는 이제 우리가 메지온이라든가 HLB가 되겠는데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따라서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알테오젠이라든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바닥권 턴어라운드 바이오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한 4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내일 모레가 되겠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사는 이제 저하고 우리 또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박태준 부회장이라든가 이중구 소장님도 아주 강사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죠. 참가비는 2만원이고,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접수하실 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하시면은 저희가 어떤 소박하지만 별도 교재를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3시간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고 좀 확장성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좀 한계가 좀 있거든요. 자,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하고 최근에 저희가 3번째 강의라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강의를 통해서 성공 투자로의 어떤 그 좋은 영감 혹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 화면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주도주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바이오를 이제 붙인 거죠.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새로운 국면을 창조하며 후속주들을 견인한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만 보면은 주가가 약세 국면에서 바이오가 이제 연달은 3상 실패로 굉장한 어떤 그 폭락세를 했죠. 트러블을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약세 국면에서 제일 먼저 강세 국면으로 전환시킨 국면 돌파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메지온과 HLB였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알테오젠이 먼저 출발했어요. 알테오젠은 8월달에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속주로 견인을 못했죠. 메지온과 HLB 역할이 굉장히 컸죠. 워낙 이슈화가 컸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바이오 다양한 후속주로 매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 역할을 했던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조정받을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바닥에서 도약하는 인덱스와 같은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지수를 이제 맞춰준다고 보겠고,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후속주인 알테오젠이라든가 한올 바이오파마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차 주도주였고, 바로 뒤돌아가는 이제 후속 주도주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톡스텍, LNC 바이오도 이제 우리가 얘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태고사이언스, ABL 바이오도 이중 항체 관련 핵심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죠.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바이오 주말 총정리를 해드리죠. 인덱스 역할을 했던 이제 삼성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조정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말이 빨라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오늘 아침에 광고가 붙었던 것 같아요. 광고 신청을 사실 어제 그제 했거든요. 저는 뭐 한 달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해 드리고,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전 수익률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먼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보시면 조정이 예견된 조정이었어요. 여기 주가의 급락 시점이죠. 7월 초에 개파락이 살짝 개파락도 나고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 주가 상태와 거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과열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일단 다음 주 내내는 좀 물론 이제 간혹가다 오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조정을 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은 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도 사실 그 둘째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중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신약 관련 플랫폼을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회사죠. 자, 7월 초에 우리가 세일링 클라이막스죠. 매도의 극점 이후에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째 조정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한미약품이라든가 녹십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녹십자는 어제였죠. 어제 강세를 보이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요. 주 중반 이후, 주 후반서부터 되돌림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녹십자도 사실 그 바이오의 어떤 인덱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도주 논리는 주도주를 우리가 주도주를 판단하는데 과열 여부 세 가지죠. 과열 여부, 그 다음에 재료의 노출도, 대중 심리 순으로 보자는 것이죠. 과열 여부는 거래량으로 우리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건 속이다가 거래량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메지온하고 HLB를 비교해보세요. 메지온은 거래 과열이 안 일어났어요. 굉장히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고 HLB는 거래가 지금 과열입니다. 그리고 재료의 노출도도 메지온보다는 HLB가 굉장히 커요. 지금 HLB는 호재라는 호재가 다 등장했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탐욕의 마음만 조금만 끌어온다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에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메지온을 한번 사보세요. 그럼 메지온 잘 못 사요. 왜?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확인이 안 된 그런 영역에서 이제 승자의 법칙이 탄생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좀 약간 궤변일 수도 있으나 그 맥락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중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심리도 이제 재료 노출도하고 유사한데 지금 이제 HLB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어요. 지금 최근에 저도 다른 유튜버들, 증권 유튜버들, 그리고 정보라든가 혹은 뭐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다 HLB예요. 그래서 대중 투자가들이 HLB 다 취해버린 것 같아요. 주식은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오늘 또 거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보유하지만 사실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반대고 모릅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메지온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지온.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지온은 역시 그 6월 말에 삼상 실패설이죠. 그거로 매도의 극점, 즉 세일링 클라이막스가 전개가 되고 잠재 대기 매도 세력이 다 이탈이 됐으며 뭐 제가 좀 세속적인 얘기지만 똥물까지도 다 기어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집이 된 거죠.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되고 혹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했다고 보는 거죠. 이 매집력에 비해서 지금 20만원 부분은 안 올랐다고 보는 거죠. 제가 한 30만원은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30만원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오늘 좀 올랐지만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 좀 떨어져요. 하지만 뭐 육안으로 보더라도 좋은 모습이죠. 3.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메지온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 자, HLB를 보도록 하죠. HLB는 이 거래량이 2,600만인데 여기 거래량이 초기 거래량 괜찮은데 10월 중반 이후의 거래량이 4천만 주 가까이 돼요. 다 플러스 한번 해보세요. 과열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4천만 주어치를 누군가 팔았어요. 팔고 난 사람들은 다 이익을 실현했죠. 그래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산 사람들이 누구냐? 확인된 거에 대해 투자하는 거죠. 재료의 노출도가 굉장히 크죠. 대중들이 다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금 바이오 환경이 워낙 뛰어나고 단기적으로 거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떤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핵심 논리를 갖고 있어요. 핵심 어떤 성장 엔진을 두 가지 갖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SC 제형.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어요. SC형. 두 번째는 ADC 기술이죠. 항체 약물 결합 어떤 그 신약 플랫폼이죠. 알테오젠은 두 가지 성장 동력으로
이 신약보다 훨씬 나은 거. 여러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신약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삼성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용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플랫폼 기술은 확장성을 갖거든요. 확장성을. 자, 잠시 후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월봉을 한번 보죠. 월봉 보시면은 역사적 고점이 5만원인데 저는 이제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이 주가의 하락이란 것은, 급락이란 것은, 조정이란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에 워낙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세력의 개입성 혹은 새로운 어떤 메이저로의 어떤 그 교체 이런 가능성이 있고, 수급적으로는. 그리고 역시 이제 어떤 그 알테오젠의 개인기죠.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장기를 갖고 있죠. SC형, 그 다음에 ADC 기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까먹고 넘어가서, 여하튼 간에 제가 광고가 드디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구독,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계속 추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100%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특히 이제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고요. 하여튼 그 좋은 컨텐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률 차원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10월 28일 날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식의 바닥과 천정을 알면은 그거 끝나는 게임이죠. 우리가 블랙시러죠. 바이 로우 앤 셀 하이. 이 바닥을 알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바닥을 우리가 알기가 참 힘든데, 바닥은 대부분 악재 속에서 탄생이 돼요. 10월 28일 날 한올 바이오파마 악재가 나왔죠. 의약품 보관 관련해서 내부 고발로 통해서 뭐 경찰이 조사가 되니까 굉장히 커다란 악재입니다. 식음료, 이 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악재인데, 하여튼 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구간을 다음날 갭 상승했어요. 뭐 물론 3분기 실적 호전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다 예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또 말이 빨라지네요. 또. 자, 하여튼 그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거래 바닥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죠.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역사적 고점이 이제 44,000원대인데 당연히 돌파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실현 이후에 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까 알테오젠과 이제 전 과동이죠. 비슷한 논리죠. 기타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 바이오톡스텍, LNC 바이오, 태고사이언스, ABL 바이오, 그 다음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테오젠과 한올 바이오파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도 전체 바이오 시장의 플랫폼이요. 우리가 비임상 대행 회사죠. 거기에 화평법이라는 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지방간염 관련해서 신물질을 개발해서 하여튼 그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추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비임상 대행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성도 굉장히 높죠. 과거 23,000까지 갔다가 박박 기었어요. 지금 지표 역할도 못하고 아주 뭐 글로벌한 어떤 핵심 이슈도 없기 때문에 상대를 못 갔는데, 이게 이슈가 뭐 화평법이 이슈가 됐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물질이 이슈가 됐든 뭐 되면은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 무엇보다도 바닥이고,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초기에 언제입니까? 제가 8월이에요. 8월 말에 처음에 추천했던 게 장기로 볼만한 거를 바이오톡스텍을 얘기했습니다. 자, 순서를 제가 잠시만, 순서를 뭘 볼까요? 다음인 건가요? LNC 바이오. 자, LNC 바이오는 실적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8월 말, 9월 초에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이오 중에서는 플랫폼 기술이 핵심이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과 한올 바이오파마를 제가 빗대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적이 기반된 실적. 한올 바이오파마는 핵심 플랫폼도 갖고 있고, 핵심 기술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아니죠. 핵심 기술이죠.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제 뭡니까? 그 안구 건조증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된 거니까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본 거죠. LNC 바이오 같은 건 실적이죠. 고점 대비 밀렸는데 이제 갭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조정 받으면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거 이제 설명해 주면은 잘 안 사시더라고요.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LNC 바이오 기업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은 회사입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죠. 사실 8월 달에 먼저 이슈화가 됐어요. 그렇죠? 이슈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바이오 시장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렸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죠. 실적이 기반한 거죠.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상향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고사 ABL 바이오 펩트론. 그 다음에 셀리버리도 한번 보도록 하죠. ABL 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 신약 플랫폼을 갖고 이중항체 신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들 그 35,000대 이때도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종목이에요.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쳤거든요. ABL 바이오도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받으면 보통 턴을 하고요. 지금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ABL 바이오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 마찬가지. 바이오톡스도 그렇고 태고사이언스도 그렇죠.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깨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오르죠. 거의 대부분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만 좀 버리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펩트론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대포 관련 이게 롱 액팅 기술이라고 그러죠. 약물 지속형. 그럼 우리가 당뇨약 드시는 분 보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번 주사를 맞으면은 일주일형 있고 이제 뭐 한 달형 있고 두 달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형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한 번 주사로 계속 약효가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핵심 핵심 플랫폼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셀리버리는 오늘 호재가 나왔어요. 이게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 업체인데 상한가 들어갔죠. 지금 췌장암 치료 신약이 무독성이 증명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셀리버리가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은 그만큼 바이오 환경이 좋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제가 셀리버리 9월 중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여러 종목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바이오 종목 얘기해봐야 10종목 이내요. 그 중에 셀리버리가 지금 포함되는데 좀 아쉬워요. 좀 끌고 왔었으면 좀 올라갔는데 그만큼 얘도 글로벌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해서 이 셀리버리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릴 거예요.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했어요. 대부분 3개월 조정 받으면 변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깨지든지 아니면 상향으로 틀든지. 근데 지금 바이오 환경으로는 상향으로 틀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셀리버리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상승 논리, 아래 뭐 회사 개요는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SC 관련,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SC형이 기존에 이제 IV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닌겔 형태로,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 닌겔 형태로 맞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한 반나절 이상이 걸린대요. 근데 SC형은 피하 주사제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예?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알테오젠 두 번째 개발했는데 안정성이라든가 면역 원성이라든가 생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설픈 여러분 신약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DC 관련 항체 약물 결합 플랫폼 기술이죠. 이것도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술력입니다. 알테오젠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제가 이번 주 강연에서 한올 바이오파마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회원분들한테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매출이 예상 매출이 1,060억, 영업이 148억이거든요. 작년에 918억에 영업이 55억이었어요. 거의 3배수로 증가하죠. 바이오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물릴 가능성이. 이건 역시 핵심이 이제 안구 건조증, 이제 중국에서 임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3상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내년 초반이면 내년 1분기면 확인이 된다고 보는 거고. 뭐 자가 면역질환, 이 자가 면역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임상 1상에 대한 마일스톤이죠. 우리가 러닝게르트라고 보시면 되죠. 3분기 이제 34억이 들어왔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바이오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이지만 어설픈 메지온보다, 어설픈 HLB보다 자기가 확신을 갖고, 그래서 저희 철학이 주식은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한 거예요. 매수가. 확신을 갖는 종목이 어디냐는 거죠. 그 다음에 28일날 우리가 결정적인 바닥을 확인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자, 지금 30분 다 돼가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